조금 지겹더라도 플레이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이 카드 이해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게임 양상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엑시 기본적인 제가 쓰는 덱, 기본적인 덱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덱 분석, 그 다음에 스탯 맞추는 거 하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진 덱은 풀, 비, 버라고 하거든요. 플랜트, 비스트, 버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 비, 버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엑시뚱님 블로그에서 이제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서로 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성. 그래서 랩테일, 플랜트, 더스크 이 계열은 탱커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몸빵을 할 수 있는 체력 위주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쿠아, 버드, 다운 이 전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딜러입니다. 딜러. 얘네들이 메인 딜러. 비스트, 버그, 매츠가 메인 딜러고, 얘는 서브 딜러. 이제 팀으로 치자면 법사가 전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또 얘네들은 이제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법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지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번역한 내용이 있어요. 그 원본 데이터를 나중에 이 다음 화에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성이 있어서, 여기 아쿠아가 비스트를 때리면 15% 추대, 비스트가 플랜트를 때리면 15% 추대, 플랜트가 아쿠아를 때리면 15%, 반대로 때리면 데미지가 덜 들어갑니다.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탱커, 이제 몸빵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플랜트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개나소나 지금 다 아쿠아를 많이 쓰고 있죠. 가격도 조금 저렴할 뿐더러 효율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쿠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풀, 비, 버를 쓰고 있어요. 세 가지 상성을 다 가지고 있죠. 쓰고 있는데 이 덱이 나쁘진 않습니다. 웬만해서 1500점까지는 쉽게 이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덱입니다. 자, 일단 그럼 제가 캐릭터 속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플랜트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엑시 팀 배열을 보면 플랜트가 제일 앞에 있죠. 제일 앞에 있는데 몸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네요. 얘를 공격을 하게 되면 얘가 무조건 먼저 맞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죽으면 얘가 비스트가 맞고, 비스트가 죽으면 버드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에 엑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이 스테이터스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몸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헬스가 60일이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체력에 몰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드, 스킬, 모랄 이런 거는 그 다음으로 이제 맞추는 거라서 그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헬스를 60일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스피드는 조금 더 1, 2 정도 조금 더 높은 게 좋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왜냐면 상대방도 플랜트가 있잖아요. 제가 먼저 공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서브 딜러입니다. 서브 딜러. 자, 비스트를 잡고 있는 거는 상대방도 플랜트를 들고 있겠죠. 상대방도 플랜트를 들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를 잡으려면 비스트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랄이 되게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크리티컬 데미지가 들어가는. 그래서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스킬이랑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모랄에 몰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을 조금 더 올렸어야 되는데 체력을 못 올렸어요. 그 다음에 버드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가장 중요한 캐릭터, 메인 딜러입니다. 메인 딜러. 그 다음에 이 카드가 뜨게 되면 이 순서를 무시하고 뒤에 있는 애들을 때릴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카드부터 분석을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 숫자 1이라고 적혀있죠. 1. 이게 뭐냐면 이 카드를 쓸 때 에너지가 1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 에너지가 하나도 필요 없는 0카도 있습니다. 0카. 근데 0카는 조금 기능이 떨어지죠. 공짜로 에너지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럼 이 호박 같은 경우에 뭘 하냐면 방어력 110을 줍니다. 110짜리 실드를 줍니다. 그리고 이 실드가 실드 더즈 브레이크, 그러니까 실드가 깨지지 않을 경우에는 드로우 카드가 드로우 됩니다. 그 라운드가 끝날 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부족할 때 이 호박을 써서 카드를 보충할 수도 있고, 혹은 방어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방어 전용 카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는 카드를 한 장 더 드랍한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호박 모양 있죠? 이 파트 여기 호박 있죠? 등 부분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입이에요. 입 모양이 이렇게 찌끄진 애들이 있거든요. 걔는 전부 다 이 카드입니다. 입인데 여기 보면 힐 원 에너지, 그러니까 한 개 에너지를 훔치게 돼 있습니다. 공격력 30에 방어력 30. 뭐 공격력도 우수하지 않고 방어력도 우수하지 않지만 얘는 옵션 카드입니다. 자, 콤비네이트 여기 보면 with another 카드라고 돼 있죠. 다른 카드랑 같이 써야 돼요. 혼자서는 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 얘가 무슨 개념이냐면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상대방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 한 개를 가지고 오는 카드입니다. 엄청 전략적으로 중요한 카드예요. 그래서 대부분 플랜트가 전부 다 이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은 이 카드 혼자서 쓸 수 없고 최소 2개 카드를 꺼내야만 이 옵션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2개 내든가 아니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딜 카드입니다. 딜 120% 데미지, 그러니까 데미지 라이즈가 됩니다. 데미지가 올라가고 그냥 공격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데미지 110 몇 없는 공격 카드예요, 블렌트에. 자, 그 다음에 이 카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카드, 이 홍당무 카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홍당무 카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 카드가 뭐냐면 개인 원 에너지 요게, 자, 엑시의 실드가 깨졌을 때 공격력 70에 방어력 40이죠. 그럼 이 카드를 하나 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어력 40이 되겠죠. 근데 상대방이 50의 공격을 하면 내 방패가 깨질 거예요. 조금 이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 방패가 깨지면서 에너지 한 개가 추가됩니다. 맞으면서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자, 그러면 이 플랜트가 에너지 한 개를 뺏어오죠. 대신 저기 에너지가 0일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두드리 맞아가지고 방어가 깨지면 또 에너지가 생기죠. 요 두 가지 카드를 전략적으로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얘가 이제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비스트 카드가. 이 비스트 카드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비스트는 아까 아쿠아한테 취약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꼬리 테일 카드를 맞췄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모랄이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주는 수치거든요. 제가 왜 모랄을 만땅으로 줬냐면, 자, 이 카드 보세요. 이 카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카드가 비스트의 핵심입니다. 개인 원 에너지라고 되어 있고 여기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되어 있죠. 이게 크리티컬이 터지면 이 카드가 한 장이 있으면 원 개인이 에너지 한 개를 얻을 수 있어요. 에너지 한 개가 추가되고, 이 카드 2개를 가지고 있으면 한 번 크리티컬 날 때마다 에너지 2개씩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카드가 되게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카드가 중요합니다. 이 카드. 자, 개런티라고 되어 있어요. 개런티라고 되어 있고 리스트 투 오더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2장의 카드, 그러니까 총 3장의 카드가 꺼내졌을 때 얘랑 같이 총 얘를 포함한 3장의 카드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카드는 무조건 크리티컬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카드 포함 이 카드 2개를 냈다. 그럼 이 카드는 무조건 크리티컬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러면 얘 카드 2개가 있으니까 얘가 한 장당 개인 원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2장 있으면 크리티컬 나면 에너지 2개씩 충전이 돼요. 그러면 얘가 때려서 크리티컬이 무조건 터지겠죠. 자, 얘 2장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총 3개의 카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에너지 주는 카드예요. 충전을 해주는 카드죠. 근데 얘가 2개 있으니까, 자, 얘 카드는 N은 카드가 포함해서 3장 있을 때 무조건 데미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크리티컬 데미지가 발생되면 1 에너지 충전이 됩니다. 카드를 2장 들고 있을 경우 크리티컬 뜰 때마다 에너지 2개씩 충전. 이해되시죠? 얘가 2장 들고 있으면 크리티컬 뜰 때마다 에너지가 2씩 충전됩니다. 또 다른 비스트 외에 우리 팀 다른 애들이 크리티컬 공격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버드 비스트 플랜트 들고 있는데 얘가 크리티컬이나 얘가 크리티컬을 하더라도 얘가 그 턴에 이 카드를 시행했으면 공격하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한 턴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개 카드를 엄청 잘 쓰면 전세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카드는 옵션 카드라고 보면 돼요. 얘는 Destroyed one of your opponent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적의 에너지 한 개를 없애는 겁니다. 근데 적의 에너지가 없을 경우 마이너스가 되진 않으니까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Apply Stu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쿠아랑 버드 클래스에 한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카드를 꺼내놓고 아쿠아나 버드한테 공격을 한번 당했죠.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공격에는 스턴이 됩니다. 스턴이 되면 다음 공격은 무조건 미스가 떠요. 버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공격력은 60이고 방어력은 80입니다. 이 카드가 되게 중요하고, 이 카드 그 다음으로 이 카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카드는 크리티컬이 뜨면 에너지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 모랄 수치를 최대한으로 높여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드 카드입니다. 자, 이 화살 같은 경우에는 모랄을 2라운드에 걸쳐가지고 모랄을 낮춰줍니다. 근데 실제 아레나를 할 때는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타겟 테스티스 이거 같은 경우에 데미지는 25밖에 안 되거든요. 데미지는 25밖에 안 되는데 얘는 이 팀 내에서 가장 스피드가 빠른 애를 먼저 공격하게 돼요. 그러면 적이 이렇게 저하고 똑같은 카드가 있다. 제가 이 카드가 있죠. 그럼 얘를 죽이고 싶다. 그럼 이 카드를 쓰면 앞에 플랜트가 있지만 얘를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탱커를 건너뛰어서 공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 카드를 잘 쓰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합니다. 콘 카드, 뿔 카드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자, 뿔 카드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이 비스트 이거 못 써요. 크리티컬 이 카드를. 자, 뿔 카드입니다. 이게 이 뿔 부위거든요. 이 카드가 뿔 카드거든요. 이 뿔 카드입니다. 이거 못 써요. 자, 몸통 박치기 데미지 이 카드 못 씁니다. 이거를 맞으면 다음 턴에 풀카드를 못 쓰게 돼요. 그리고 130의 데미지를 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7이라는 이펙트 디버프가 어떤 거냐면, 나중에 한번 이거를 지금 번역은 다 해놨거든요. 자, 여기 보면 번역을 다 해놨는데, 칠링, 자, 이 효과를 받은 액시는 마지막 스탠드에 입장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제가 다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미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지 작업을 다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칠링은 2라운드 동안, 그러니까 액시가 피가 다 까지더라도 칸 2개, 3개 남아가지고 막 불타면서 버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맞고 죽으면 그 라스트 스탠드 모드가 안 됩니다.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게 막상 게임하다가 이게 정말 성능이 좋구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버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빠른 공격, 그다음에 메인 딜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 위주의 보다 거의 공격 위주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빨리 공격을 해서 적을 없애야 되니까 스피드에 몰빵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설명한 부분들을 아레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아레나를 들어가서 이제 제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적은 지금 플랜트 입모양이 똑같죠. 자, 이 클릭을 하면 얘가 스틸 에너지, 제가 아까 말했죠. 적 에너지를 카드 2개 냈을 때 스틸하는 이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 때는 최초 에너지 3개를 주고, 턴이 바뀔 때마다 한 턴 지날 때마다 에너지 2개씩 줍니다. 그러면 이 비스트는 아까 그 확정 크리티컬을 쓰려면 에너지 3개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크리티컬 카드가 안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이 카드를 내고 이 카드를 내버리면 제 에너지 1개를 갖고 갑니다. 그럼 얘는 1개에 2개를 쓰고, 그러면 에너지 1이 남은 상태에서 1개를 흡수했으니까 2가 남았고, 다음 턴에 에너지 4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여기서 그냥 턴을 넘겨도 되고, 아니면 적의 에너지를 1개를 뺏는 거를 저는 선택을 먼저 했습니다. 자, 다행히 적은 에너지 1개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적은 아무 카드도 안 썼지만 지금 에너지가 4, 저도 4예요. 에너지 개수가 똑같죠? 자,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카드 3개랑 같이 써야 된다고 했죠. 에너지가 4개 있기 때문에 3개랑 쓸 수 있지만 지금 비스트 카드가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를 채워야 됩니다. 얘가 한 턴을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에너지가 4일 꽂고, 저한테 에너지 1이 파괴됐으니까 이번에는 공격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자, 내가 가진 방패가 깨지면 내 에너지 1개를 충전시켜 준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 2개만 세팅을 해놓고, 자, 얘한테 공격 맞기를 기다릴 거예요. 이 방패가 깨지면 봅시다. 자, 제 걸 하나를 갖고 갔지만 제가 깨지면서 방금 에너지 1개가 충전이 됐기 때문에 카드 2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기 하나 뺏어갔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제 방패가 깨지면서 에너지 1개가 충전이 됐기 때문에.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카드 3개가 있을 때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카드 3개가 나왔을 때는 크리티컬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거 2개 들어가고, 이 카드는 뭐라고요? 크리티컬 데미지가 들어가면 에너지 1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얘가 확정적으로 크리티컬 하니까 최소 2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3개 카드를 내서 저는 에너지 1이 남았지만, 이 판이 끝나면 저는 에너지 3, 그리고 추가적으로 판이 끝나면 2개 얻으니까 5가, 자, 1이 올라갔죠? 자, 또 1이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에너지 2가 충전되면서 5가 됐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 2개가 이제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버드가 스피드가 빨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보다. 얘가 저하고 똑같이 이런 카드들이 있죠. 얘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얘가 에너지를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얘가 타겟 패스티스트 에너미를 통해서 저를 먼저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랑 저랑 스피드가 똑같으면 먼저 태어난 엑시가 공격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얘가 먼저 때릴 경우도 있지만 얘가 건너뛰고 얘를 때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하느냐, 그냥 여기서 맞죠? 얘가 저를 먼저 때립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그래서 저는 얘 카드를 하나도 안 썼어요. 얘 카드 써봤자 죽으면 저는 요 에너지만 다 날리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버드가 플랜트를 때리는 거는 상성상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스트로 공격을 할 겁니다, 저를. 그러면 이 플랜트가 죽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카드가 있어야만 버드를 잡을 수 있거든요. 버드한테 스턴을 거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가 많이 없지만 조금 에너지를 더 모으기 위해서 하나는 에너지 스틸 카드, 이거는 이제 2개 같이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 하나는 내 방패가 깨지면 에너지 충전하는 이 카드로 일단 대응을 해줄 겁니다. 자, 적이 공격을 안 했기 때문에 제 방패 카드는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또 턴을 넘겼어요. 그러면 또 얘를 비스트를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충족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비스트를 먼저 공격한다라고 생각하고 아쿠아 카드를 먼저 올려놓을게요. 왜냐면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플랜트 카드는 얘 비스트를 죽일 수 있는 공격 딜러 카드랑 그 다음에 이 스틸 카드, 이걸 해서 적의 에너지를 또 하나 뺏을 수 있는 카드를 냈습니다. 다행히 버드로 제 비스트를 때리진 않았어요. 대신 크리티컬 데미지로 저를 공격을 했는데, 자, 이게 라스트 스탠드입니다. 제 예상하고 조금 다르게 넘어갔지만 뭐 크게 데미지는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라스트 스탠드 같은 경우에 꼭 공격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버드는 플랜트를 때리면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올 플랜트 카드로 지금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또 공격이 들어오죠. 비슷한데 이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저렇게 크리티컬이 뜰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저렇게 크리티컬이 잘 안 뜨거든요. 저거를 맞아도 크리티컬이 안 떴으면 저는 그냥 살아남았는데 크리티컬이 떠가지고 게임이 지금 좀 힘들어졌네요. 자, 카드는 한 번에 4개씩 밖에 못 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방패가 200... 아이고 안타깝게 졌네요. 저 크리티컬이 뜨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한 2판 정도 보시면 이 카드의 이해도에 따라서 게임 양상이 완전 틀려지기 때문에 카드를 잘 써야 돼요. 자, 적도 이 에너지를 모아야 될 거거든요. 이 아쿠아도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자, 이거 0카입니다. 에너지 소모가 없는 대신 이 카드를 쓰면 에너지 한계가 증가됩니다. 사기 카드예요, 이 카드가. 그래서 아쿠아를 저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쿠아를 좀 잡기가 힘들어요. 자, 얘가 그냥 한 판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카드는 뭐라고 했죠? 적의 에너지를 뺏어온다, 스틸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신 2개를 써야만 스틸을 하기 때문에 2개 카드를 냈습니다. 저 에너지 1만 남았어요. 적은 아무 카드도 안 냈습니다. 자, 저는 에너지 스틸을 해옵니다. 자, 에너지 2가 됐죠. 이제 4가 될 거예요. 4가 됐고 얘는 얼마예요? 원래 5가 돼야 되는데 저한테 에너지 스틸이 됐으니까 얘는 4가 되어 있을 거예요. 4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가 아쿠아가 지금 에너지 57, 자, 얘 40이죠. 이걸로 제가 공격을 하면 아쿠아를 먼저 때리겠죠. 스피드 상대팀에서 제일 높은 애를 때리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뭐 특별히 플랜트에서도 할 게 없고 비스트에서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아쿠아를 한번 먼저 공격해서 죽여줍시다. 자, 이게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어요. 잡히면 좋겠는데, 자,
자, 이렇게 하면 한 방에 잡혔습니다. 자, 적은 아쿠아 위주의 공격이고 이 랩테일 같은 경우에는 디버프 캐릭이라서 롱런 오랫동안 끌고 가는 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아쿠아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메인 탱딜이 지금 죽은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자, 비스트의 이 크리티컬 카드랑 개인 에너지 카드가 떴습니다. 얘가 지금 이제 에너지가 6일 겁니다. 6. 그래서 얘 2장, 얘 4장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뭘 하는 게 좋을까? 자, 지금은 제가 뭐 에너지 스틸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얘가 제가 멈추면 아까 스틸 카드로 제 에너지를 뺏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공격을 할게요. 또 에너지를 모으고 있네요. 왜 이렇게까지 에너지? 얘 이제 에너지가 8개입니다. 자,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홍당무로 저 공격 당할 것 같으니까 에너지 보충을 한 개 해줄게요. 자, 제 방패가 깨지면서 에너지가 충전이 됐어요. 자, 얘가 아마 스틸 카드가 힐스네. 이렇게 좀 더럽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힐을 계속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 그런 애들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느냐, 한 방에 족쳐야 된다. 계속 버티면서 게임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자, 에너지 2개가 생겼죠. 이게 2개 카드 크리티컬 떠가지고 에너지 6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족쳐야 된다. 자, 막판에 크리티컬이 여러 개 터지면서 저는 에너지 6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스턴을 겁니다. 더럽게. 얘는 엄청 더러운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가. 자, 어쨌든 카드를 잘 활용하면서 이 판에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카드를 들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다음 턴에 어떤 공격을 할 건지, 어떤 카드를 쓸 건지 예상을 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면 훨씬 재밌고 승률도 올라가고 바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앞을 내다보면서 게임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궁금한 거는 질문하기 남겨두시고, 조금 지겹더라도 플레이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이 카드 이해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게임 양상이 달라집니다. 뭐 카드가 잘 나와야 되는 운빨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즐겁게 재밌게 머리 싸움으로 한번 게임을 해보세요. 컨텐츠 만족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좀 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